안녕하세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결혼 후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동서의 학벌 부심 그리고 직업 부심으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지낼 수가 없었죠. 세상에 무시받을 직업이 어디 있으며 조금 못 배웠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살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걸로 사람을 무시하니 너무 싫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는 건 그냥 참고 넘어간다 해도 동선의 아들이 제 아들에게 똑같이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동선에는 이후 제가 너무 부럽고 배알이 꼴렸는지 스스로 무너지더군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동화책 속에서나 나오는 말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살다 보니 남 무시하고 못되게 행동하면 결국 그 대가는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저희 집 소개를 하자면 저는 부모님과 동생 둘까지 해서 총 5식구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미용사로 동네에서 작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빠는 디스크 수술 이후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계십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둘째인 여동생은 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막내 남동생은 아직 취준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용사인 엄마를 보고 자라서인지 어릴 때부터 제 머리는 물론 동생들 머리까지 집에서 손수해주며 손재주가 좀 있다는 생각에 미용고를 나와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한 게 아쉽거나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니기에 대학 가서 등록금 내는 것보다 빨리 기술을 배워 내 이름으로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엄마 미용실에서 일을 배우며 지내다가 같이 미용하는 친구와 함께 서울로 와서 이름 있는 미용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정말 많았는데 몸은 힘들었어도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도 꾸준히 연구하게 되고 커트부터 펌, 염색 등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집에 와서도 연습을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착한 건 물론 성실해서 오래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갔는데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시부모님이 참 좋으셨어요. 특히 아버님을 뵙고 나니 남편이 아버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싶었네요. 인자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에 무리한 요구도 안 하셨고 형편대로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며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집 얻는데 보태라고 하시면서요. 우리도 보다시피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야. 성우가 우리 집 장남이고 결혼하는데 집 한 채 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거라도 받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어머님,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있으니 합쳐서 신혼집 잘 구해볼게요. 그래, 너만 믿는다. 우리 성우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알았지?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생각이다. 돈이야 살면서 모으면 되니까 서로 다정하게 위해주면서 살면 된다.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받은 5천만 원과 둘이 모은 돈까지 합쳐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신혼집으로 구했습니다. 없는 형편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서로 아끼면서 살았는데
언젠가 좋은 집에 살게 될 날을 꿈꾸며 버는 돈은 대부분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친정엄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진이야, 서울 구경할 거 참 많더라. 그치? 온 김에 며칠 지내다가요. 나랑 여기저기 구경도 더 하고. 엄마 미용실 오래 못 쉬어. 동네 아줌마들 난리나. 그래도 서울 올 일이 얼마나 있다고. 이번에는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하루만 있다 가려고 온 거야. 이거 받아. 이게 뭐야? 통장이네? 이거 엄마가 너 미용실 하나 차려주려고 적금 부은 건데 좀 부족하긴 한데 이걸로 미용실 자리 한번 알아봐. 이제 너도 네 미용실 하나 차려도 되잖아.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는 끝내 통장을 두고 가셨어요. 다시 드려도 또 돌려보낼 게 뻔하니 좀 욕심내서 엄마가 주신 돈에 남편의 도움까지 받아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항상 미용실 하나 차려주고 싶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대출받아 하기에는 부담도 크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라는 생각에 집 근처 상가 1층에 미용실을 차렸고 열심히 해서 엄마가 해주신 돈도 갚고 남편에게도 더 잘해야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도 늘어났고 입소문 타면서 예약제로 바뀔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운 지 오래지만 유행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커트 연습이나 펌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내 미용실을 차리니 매달 버는 금액도 차이가 컸습니다. 물론 남들 쉬는 날에도 일해야 하고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는 아팠으나 그래도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게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전보다 조금 여유로워지니 또 하나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기였는데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던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저를 보고 형님 형님 하면서 살갑게 하길래 저도 더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 아니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언행에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 성민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네, 아버님.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랬구나. 결혼해서도 직장은 계속 다닐 거야? 그럼요. 요즘 맞벌이는 필수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 대화도 계속 오갔고 동서될 사람이 참 좋아 보였어요. 똑 부러지는 성격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야무지게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면서 서방님하고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어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아, 저는 대학 안 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진이야, 네가 형님인데 말 놔야지. 그래도 아직 결혼 전인데. 괜찮아요. 제가 형님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린데 말 놓으셔도 돼요. 그래, 네가 먼저 말 놔야 상대도 편한 거다. 네. 그럼 말 편하게 할게, 동서. 난 미용사 되려고 처음부터 미용고 갔어. 그래서 지금 미용사로 일하고 있고. 아, 그래요. 요즘 미용실 돈 많이 번다는데 정말 그래요? 형님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뭐 매달 다르지. 못 벌 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아직 아기는 없는 거 보니 혹시 딩크? 아니면 안 생겨요? 그게
딩크는 아니고 우리도 애기 갖고 싶은데 아직 소식이 없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동서는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무리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미용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은근히 제 직업을 무시하는 말도 했고 거기다 제 친정에 대해서도 묻더라고요. 동생들이 있다고만 했는데 어느 회사 다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지금 뭐 하는지 질문이 끝도 없었습니다. 이날은 동서가 인사하러 온 자리였는데 갑자기 제가 인사하러 온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또 얘기하자고 하고는 넘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까지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동서나 서방님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네요. 어머님은 그래도 제가 첫째 며느리라고 잘해주셨는데 저보다 조건이 좀 더 나은 동서가 들어오니 은근히 더 챙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저를 무시하거나 비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또 만났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 밖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헤어질까 하다가 시댁에서 과일을 먹고 가라고 하셔서 모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동서는 함께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동서가 대뜸 저에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 무슨 말? 아니, 형님네 여동생이 간호사라면서요. 아, 그걸 굳이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 간호사가 힘들기만 하고 박봉 아니에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월급이 적지는 않을 거야. 간호사면 애도 잘 안 생긴다고 하던데. 아, 그리고 막내 동생은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혹시 형님처럼 대학 못 갔어요?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식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서방님이 동서에게 다 말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들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될 것을 굳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말할 이유는 대체 뭘까 싶었어요. 그냥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죠. 제 남동생이 취업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걱정해주는 척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건지 결혼 전 인사 왔을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러니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도 괜히 기분 나쁜 거 보이면 더 그럴 것 같아 웃으면서 동서는 남의 가정일에 참 관심이 많다.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내 동생들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랬더니 동서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생신날은 동서만 빼면 그래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동서와 마주칠 일도 없고 미용실 다니며 평소대로 지내고 있었는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천사가 찾아왔어요. 속이 좋지 않고 일하다 어지러워서 계속 앉아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파마약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 2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음날 산부인과로 갔는데 정확히 임신 4주차라고 하더군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저보다 더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와, 딸이야 아들이야? 아직 모르지? 자기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나씩 물어봐. 아직 먹고 싶은 거 없고 속이 안 좋아서 누워만 있고 싶어. 오늘은 미용실 문 열지 말고 쉬자. 나 일찍 퇴근하고 갈게. 알았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한 손엔 꽃다발,
또 다른 한 손엔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 둘이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고 친정에 전화해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랑 아빠도 너무 좋아하셨네요. 그리고 시댁에도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 아직 안 잤어. 그런데 마침 전화 잘했다. 성민이네 애기 생겼단다. 임신 소식을 말하려고 했는데 동선에도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엄마, 진이도 임신했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드린 건데. 정말? 아주 지방 경사네. 둘 다 임신하고. 옆에 있으면 바꿔봐. 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아주 잘했다. 몸은 좀 어때? 벌써 입덧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어떡해. 집안일 우리 성우한테 다 시켜. 임신 초기에는 쉬어야 돼. 그리고 둘째도 임신했으니까 네가 한번 연락해봐. 그래도 형님 동서 사이인데 서로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평소 연락은 잘 안 하고 지냈지만 동서에게 축하한다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어머님한테 들었어. 임신했다며? 축하해. 아, 벌써 들으셨구나. 고마워요. 그런데 형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임신을 해버려서. 동서는 또 제가 그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그걸 걱정해주는 척 하듯 얘기를 했는데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데는 정말 뭐가 있더라고요. 괜찮아. 나도 임신했거든. 시댁에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드렸다가 동선의 얘기 들은 거야. 어머, 신기하다. 그런데 형님, 저는 아직 초기지만 입덧이 하나도 없어요. 형님은 어때요? 난 조금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그러네. 고생하시겠어요. 입덧 없는 게 그렇게 큰 복이라던데. 어쩌겠어요. 잘 견뎌보세요, 형님. 진짜 더는 통화하기 싫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좀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되나요? 저보다 뭐든 잘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되도록 안 만나고 통화도 안 하고 지내는데 이렇게 또 자주 연락하게 될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내 아이만 생각하며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입덧이 점점 더 심해져서 미용실은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맡기고 잠시 쉬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없으니 미용실은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원이 실력이 있어서 그럭저럭 유지는 잘 됐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시댁에 갈 일도 생기면서 동서네와 종종 마주쳤는데 육아용품 가지고도 그렇게나 자랑을 해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라면서 혹시 샀는지 물어보고 유모차랑 카시트는 브랜드 뭘로 살 건지 물어보는데 저와는 너무 결이 다른 사람이라 저 혼자 노력한다고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브랜드도 좋지만 가격 대비 괜찮은 거면 충분했고 먼저 결혼해서 애 키운 친구들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을 물려준다고 해서 많이 받아놓았는데 그걸 얘기했더니 또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첫 아이인데 어떻게 남이 쓰던 걸 사용하냐면서요. 이제는 저도 동서의 저런 언행에 적응이 되어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또 저러는구나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요. 반응이 없는 저를 보고 동서가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성별은 둘 다 아들이었고 예정일도 거의 비슷했는데 제가 일주일 먼저 낳았고 이후 동서가 출산했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에 손주가 둘이나 생겼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편애 없이 제 아들이나 동선의 아들을 똑같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가면 동서도 왔는데 애를 낳아도 사람이 참 여전하더라고요.
형님은 미용실 문 닫은 거예요? 아니, 몸 회복하는 대로 다시 나가봐야지. 그렇구나.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쓸 수 있어서 2년까지는 쉴 수 있는데. 형님 참 고생이네요. 자영업자가 뭐 다 그렇지 뭐. 에이, 자영업도 자영업 나름이죠.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데 애기 옷 이거 입던 거예요? 구멍도 넣고.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촉감이 좋아서 자주 입혔더니 금방 해졌나 보다. 좀 많이 사요. 애들 옷 자주 갈아입혀야 하는데. 설마 두세 벌로 돌려 입히는 거예요? 아니야, 옷 많아. 그러니까 걱정 마.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는데 시모는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집에 가기 전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애야, 너무 마음 쓰지 마. 네? 뭐가요, 어머님? 둘째 말이다.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 너한테 일부러 저러는 거 그냥 성격이 저러니 네가 이해해. 응? 아,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는데 만날 때마다 저러니까 사실 기분이 좋을 리는 없네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어떤 기분일지 알고는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동서를 혼내거나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면서 미용실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 언제 다시 일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도와주셨어요. 마침 엄마 미용실에 있던 건물이 재개발로 정해지면서 가게 이전을 해야 했는데 장소 알아보고 이전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분간 쉬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아기도 봐주시고 저희와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불편해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잘 지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한서방 왔나? 얼른 씻고 오게. 저녁 다 해놨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장모님 된장찌개였네요. 금방 씻고 나오겠습니다. 한서방이 참 성격이 좋아. 그치? 내가 그래서 결혼했잖아. 착한데 성실하기까지. 엄마도 같이 저녁 드세요. 애기 저 주고. 아우 됐어. 엄마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는다고. 그동안 실컷 안아봐야지. 너나 얼른 앉아서 같이 저녁 먹어. 부모님 덕분에 저는 잠도 잘 자고 몸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실 때 사업구상했던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시장 조사도 하면서 알아보러 다녔어요. 남편 월급에 미용실만으로도 충분히 세 식구 먹고 살만 했지만 사업을 더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손님으로 왔던 분이 저에게 집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고데기 하는 방법이나 염색하는 방법 이런 걸 직접 찍어서 올려보면 어때요? 사장님이 직접 하는 모습 올리면 조회수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영상이야 흔한데요 뭘. 그래도 누가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사장님은 솜씨도 좋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똥손인 사람들은 그런 영상 진짜 많이 찾아본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일단 얼굴도 이쁘시니 한번 해봐요. 응?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 친정 부모님이 아기도 봐주실 때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영상에 찍힌 내 모습을 보니 진짜 쑥스러워서 민망했는데 남편이 잘 찍어줘서 마음에 드는 영상 하나를 제 SNS에 올려봤습니다. 큰 기대 안 하고 올렸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찍어 올렸고 조금씩 조회수가 늘더니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알아봐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요즘 집에서 셀프로 펌도 하고 염색도 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약은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올려두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후 사이트도 하나 만들어서 고데기나 헤어 용품들 판매도 했고 제 영상을 보고 미용실을 찾는 분들도 늘어갔습니다. 애기 낳고 잠시 쉬면서 손님들이 줄어 걱정했는데 다행히 전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매장 옮기고 오픈하기 전까지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며 애를 봐주셨고 이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저나 엄마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실 확장에 직원도 2명이나 더 뽑게 되었는데 수입이 늘면서 집도 이사했어요. 아이들 크면 초등학교도 가야 하니 학교도 가깝고 미용실이랑 남편 회사에서도 가까운 집이라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전세로 살면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없어 좋았습니다. 이사비에 복비에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내 집이 생기니 남편이나 저나 정말 행복했네요.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고 말도 너무 잘하고 책도 척척 읽었는데 저와 말이 통하니 하루하루 너무 즐거웠어요. 애 키우고 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명절 외에 시댁에 가는 날도 많이 줄었고 그 때문에 동서애와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연락은 평소에도 잘 안 했고요. 명절이라고 시댁 가서 만나면 이번엔 자식 자랑하느라 바쁜 동서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1년에 딱 2번이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애야, 많이 바쁘지?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둘째가 이사 갔는데 너 알고 있나 해서. 네, 전에 아파트 분양 당첨된 거 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사했나 보네요? 그래, 벌써 이사한 지도 좀 됐어. 그런데 아직도 연락 안 하고 지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동서가 저만 보면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그래, 그거 아니까 내가 너랑 둘째랑 같이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서로 애들도 커가는 거 보고 해야 할 텐데. 저한테야 함부로 하는 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동서가 우리 민준이한테도 무시하니까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거리 두게 되는 거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번에도 둘째가 함부로 하면은 그때는 가만 안 있으마. 그러니 이번엔 오너라, 응? 어머님은 동서네가 이사한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면서 계속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는데 계속 거절할 수도 없어서 가겠다고 했죠. 가기 전부터 내내 신경이 쓰였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안 내키면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가겠다고 했잖아. 내가 말할게. 우리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아니야, 그냥 갈게.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명절에는 얼굴도 봐야 하는데. 그동안 나 동생 체면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나 우리 민준이한테 또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자.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동선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딱 봐도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저는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과일 바구니 하나 사서 갔고 동선은 엄청 화난 얼굴로 반겨줬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셨길래 저희만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이야, 형님. 어이구, 우리 민준이도 많이 컸네. 옷도 멋진 거 입었구나. 동서 잘 지냈지? 집이 참 좋다. 그쵸? 이 집 분양되고 얼마나 좋았다고요. 인테리어도 새로 싹 했어요. 집 예쁘네. 아주버님도 어서 앉으세요. 네, 재수 씨. 그런데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뭐 별거 없어요. 요즘 주문하면 이렇게 배달 다 해주는데 모르셨어요? 동서는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마치 본인들만 아는 것처럼 말하고 저나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무시했죠. 마음 같아서는 인사만 하고 바로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직 어머님 아버님도 오시지 않았고 좀 기다렸다가 오시면 인사하고 일어날 생각이었습니다. 제발 그동안 별일 없기만을 기도했네요. 애들은 방에서 둘이 놀고 저희는 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글쎄 형님, 저희 집 지금 얼만 줄이나 아세요? 글쎄, 난 모르지. 놀라지 마세요. 10억이에요. 10억. 그렇구나. 아니 형님, 안 놀라세요? 너무 비싸서 감이 안 오시는 건가? 동서, 10억짜리 집 살아서 좋겠다. 그치? 이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뭘 또 그렇게 들으세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대답을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니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 남편이 나서려는 걸 싸움 날까 싶어 제가 눈치를 줬는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더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어른들끼리 오가는 말이었다면 제가 또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제 아들하고 동서 아들하고 나이도 같고 남자아이라 금방 친해지고 잘 놀았습니다. 동선의 아들 이름이 도현인데 도현이 방에는 장난감이 정말 많더군요. 그런데 그 장난감을 제 아들이 만졌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엄마, 얘가 내 장난감 만졌다. 아니 얘, 너 물어보고 만져야지. 그런 것도 모르니? 아유 참. 무슨 일이야? 민준아, 왜 그래? 엄마, 도연이가 같이 놀자고서 방을 갔는데 참. 넌 좀 가만히 있어봐. 아니 형님, 애한테 기본적인 교육도 안 시킨 거예요?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애들이 놀다 보면 싸우기도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만진 걸 가지고. 어머 기막혀라. 그냥 만진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 몰라요?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같이 놀자고 해서 장난감 만진 거래잖아. 내가 전부터 느낀 건데 없이 산 사람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얘 민준아, 넌 집에 이런 장난감 없니? 있어요. 집에 칼도 있고 총도 있고. 너 없잖아. 왜 거짓말해? 아까는 처음 보는 거라고 신기하다고 했으면서. 똑같은 게 없는 거지. 나도 다 있어. 와, 진짜 애들이 이렇게 다투면 어른들이 말리고 잘 타일러야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몰아붙이니 미치겠더군요. 더군다나 제 아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니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집에 가려고 준비하려는데 아들이 엄마, 나 그러면 놀이터 갈래. 나가서 놀고 싶어. 야, 넌 전세 사니까 우리 놀이터에서 놀면 안 돼. 여기는 여기 사는 사람들만 놀 수 있어. 너네 집으로 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아이가 전세가 뭔지 또 전세 살면 다른 아파트에서 놀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즘 아이들 아무리 빠르다 해도 저런 건 부모가 말하는 걸 듣지 않는 이상 잘 모르지 않나요? 동서, 애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우리 집 전세 사는 게 무슨 문제인데? 그리고 전세 사는 걸 대체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했길래 우리한테 저런 말을 해? 아니, 돈 없으니 전세 사는 건 맞잖아요. 돈 있으면 집을 사지 누가 전세를 살아요. 돈 있어도 사정상 전세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형님네는 아니잖아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하네요. 그만하시죠.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나한테 대체 왜 그래? 나만 보면 무시하고 우리 못 살아서 그래? 우리가 돈 없다고 동서한테 피해 준 거 있어? 다들 그만 좀 해요. 아니면 말지 왜 발끈하고 난리예요? 우리도 이사했어. 지금 전세 안 살아.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사셨다고요? 자, 여기
저는 유치하긴 했지만 동서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으로 아파트 브랜드명도 찍혀 있던 사진이라 누가 봐도 어떤 아파트인지 알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동서는 그 사진을 보더니 의심을 했습니다. 헤이, 어디서 인터넷 사진 캡처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보, 가자. 괜히 왔다. 저는 동서의 말에 대꾸 없이 집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막 들어오셨어요. 아니 큰애야, 어딜 가는 거야? 저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보려고요. 아니 왜 벌써 가? 우리도 이제 왔구만. 좀 더 있다가 가지 않고. 어머님, 글쎄 형님이 엄청 비싼 아파트 사진 보여주더니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 맞죠? 뭐? 어딘데 그래? 큰애 집 지금 서울 숲에 있는 아파트 살잖아. 네? 그럼 그 사진이 정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31억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돼. 원래 형님네 그 집 아니었잖아요. 전세 아니었어요? 동서는 시모 말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출받아서 산 건지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는지 동서를 혼냈는데 둘째 너 이래 좀 와봐라. 진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인데 깍듯하게 하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 서로 말 조심하고 너보다 윗사람이니 어느 정도 대우는 해야지. 말끝마다 무시하고 그럼 되겠어? 응? 아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다고 그러세요? 너 전부터 계속 그래온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괜히 너네 더 사이 나빠질까봐 그냥 알아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그리고 방금 민준이가 한 말도 사실이야? 전세 사니까 여기서 놀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 그건 애가 그냥 한 말인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지? 앞으로 너네는 시대고지 마라.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동선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모가 저에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며 동서가 계속 저러면 앞으로도 안 보고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동서와 서방님의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동서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사업도 하고 미용실도 열심히 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사업은 더 잘 되었고 수입도 훨씬 늘어갔습니다. 집 사면서 받은 대출은 원래 기한보다 더 빨리 갚았고 친정이랑 시댁에 용돈도 넉넉히 드릴 정도의 형편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사과하고 싶다며 시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니까. 둘째 걔가 서럽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너한테도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내가 전화했다. 둘째랑 통화 한번 해볼래? 아니요. 이제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음 달 추석에는 어떻게 할래? 안 올 거야? 오면 서로 만나야 하는데. 그 전에 전화 통화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아주 눈물 쏙 빼게 한 소리 했으니까 더는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응? 시모의 말에 저는 동서가 전화를 하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안 보고 살 수도 없으니 매번 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손윗사람이라 동서랑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냥 무시가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는 죄송했어요. 그 전에도요. 그래, 나야 잘 지냈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네, 그럴게요. 행동 조심할 테니 사과 받아주세요.
어쩐 일로 군말 없이 사과를 하고 끝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말 없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 동서는 저에게 연락을 정말 자주 해왔는데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냥 미용실 해서 돈 번다고 했더니 그럼 저도 미용 기술이나 배워볼까 봐요. 지금 회사에서 저번에 육아휴직 쓰고 나니까 승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만둘까 생각했거든요. 뭐 기술 배워두면 나쁠 거 없지.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고 좋지 않겠어? 에이, 형님도 그렇게 사업해서 돈 버는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서가 정말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필기는 합격했고 실기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형님,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가위질하다가 손도 많이 다치고 저는 공부만 해야 하나 봐요. 그래,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쉬워 보여도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감각도 있어야 하고. 그건 잘 모르겠고. 암튼 공부랑은 거리가 좀 있네요. 제가 필기는 만점 받았거든요. 그래, 잘했네. 형님, 그런데 남편 말로는 무슨 사업도 한다고 하던데 그거 뭐예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자주 통화하던데 그걸 제가 모를까 봐서요? 그냥 이것저것 해. 동서는 저한테 사업 얘기까지 듣고는 이거다 싶었는지 미용사 자격증은 준비하다 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동서에게 직접 듣지 않고 서방님이 제 남편에게 해준 얘기로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일하는 게 만만해 보였는지 아주 처음부터 대출받아 사무실 차리고 팔 수 있는 건 죄다 팔려고 창고에 물건을 쌓아뒀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도 처음에는 자기 와이프 사업이니 밀어주려고 했는데 하는 걸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와서 남편에게 자주 전화하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랍니다. 흔히 SNS에서 공부하는 분들 아시죠? 그걸 시작한 겁니다. 잘 되면야 정말 돈 많이 벌고 좋지만 뭐든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이 잘 안 되니 자꾸 대출받아 손해 난 걸 메꾸려고 계속해서 팔 물건들을 사들였다고 하네요. 거기다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고 여기저기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니 그런 사업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동서는 사치가 심해서 남들 사는 건 따라 사야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번에 이사간 집에 갔을 때 명품백이 참 많았습니다. 일부러 저 보라고 보이게 진열을 해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종류별로 참 많이도 샀더군요. 그나마 맞벌이하며 살았으니 그런 사치가 감당이 됐겠지만 사업 시작하고 회사 그만두고 집 대출까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무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이 문제였습니다. 초반에는 동서가 받은 퇴직금에 모아놓은 돈 그리고 대출까지 해서 버틸 수 있었겠지만 대출 이자며 사무실 월세며 점점 부담이 됐을 거예요. 저는 시모랑 가끔 통화하면서 동서의 소식을 들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항상 힘들다, 돈이 없어 생활이 빠듯하다, 뭐 이런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안타까우니 저한테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저한테 동서가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네요. 동서가 그렇게 살든 말든 저는 하던 일 열심히 하며 지냈고 꾸준한 매출이 나와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년 뒤 저는 미용실이 있는 건물의 2층까지 리모델링을 싹 해서 미용실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전에는 이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리도 좋고 손님들도 많아서 이전하기에는 손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넓힌 뒤 직원도 더 뽑았습니다. 얼마 뒤 아버님 생신이라 시댁으로 갔는데 동선에는 안 보였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잘 쓰마. 많지는 않은데 필요하신 곳에 쓰세요. 이게 대체 얼마야? 내 생일 때도 돈 많이 넣어주더니 진짜 큰애 통 큰 건 알아줘야 돼. 아니에요. 민준이도 잘 봐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그거야 남들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나보단 사부인이 더 고생 많겠지. 친정도 잘 챙겨드려. 알았지? 시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요. 그런데 동선에는 왜 안 왔어요? 말도 마라. 지금 둘째네 난리다. 정민이네 말도 하지 마라. 걔네는 정신 좀 차려봐야 돼.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아야지. 들어보니 동선에는 결국 무리한 대출로 이자 감당이 안 되어서 집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비싼 집을 선택한 건데 다들 대출받아 사니 본인들도 그렇게 산 겁니다. 하지만 대출금 갚기는 힘들고 회사도 그만둬서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SNS에 이것저것 팔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결국 재고 처분도 안 되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알아보고 천천히 시작해도 되는 건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동서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당장 집 팔고 전세로 이사 갔다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모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이제 시모도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시모가 안 받아주니 예상대로 얼마 뒤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정말 상황이 안 좋은지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이런 부탁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아니, 형님은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주버님한테 다 들으셨잖아요. 내가 동선의 얘기 듣는 거 싫어해서 이 사람도 나한테 말 안 해. 저 죄송하지만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주세요. 동선에 집 가보니까 명품이 엄청나던데 그 오렌지색 박스도 천정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고 그거 전부 처분해. 사치하는 거 줄이면 힘들다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다시는 못 구하는 것들이에요. 형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매장 가도 없다고요. 한정판이라. 맞아. 내가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앞으로. 아니 형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 가방들 다 팔아도 대출금 못 갚아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렇겠지. 그래도 팔아. 지금 당장 돈 한 푼 아쉬운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야지. 동서는 아직 덜 힘들구나. 내가 자기 보고 사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시작한 사업인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가족끼리 힘들 때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거였어? 솔직히 형님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였어요. 나는 그래도 인서울 4년제 대학 나왔는데 형님은 고절에 좋은 가방 하나도 없고 왜 저렇게 궁상 떨고 사나 싶었는데 결국 저보다 돈 더 벌고 집도 좋은 곳에 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궁지에 몰려서인지 동서는 드디어 진심을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이유를요.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동서뿐만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는 고졸인 제 학력을 무시할 거고 미용사 한다고 하면 공부 못해서 미용고 같구나. 그래서 기술 배워 미용실 차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 무시할 수 있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 머리 만져주는 게 좋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왔고 어디서 일하든 자신 있어요. 친정아빠가 항상 저에게
사람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아빠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동서가 돈 빌려달라는 부탁은 단번에 거절했는데 이후로도 정말 연락도 많이 오고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세라도 살 집이 있고 서방님이 직장도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정신 차리면 저는 언제고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도와주라고 하셨으나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물론 제 아들한테까지 상처를 준 동서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부디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